시진핑 지시 1년 만에 역사적 사건 벌어졌다. 시진핑 지시는 뭐고 또 역사적 사건은 뭘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중국 3대 정권사가 합병을 합니다. 그 자산 규모가 무려 1조 6,800억 위안입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315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쿼타이 슈안하고요 하이퉁하고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2위가 지금 하이퉁, 그러니까 쿼타이 슈안이 하이퉁을 흡수 합병하는 식으로 합병을 하는 거거든요. 야, 이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정권사가 아주 엄청난 정권사가 하나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틱 정권이 업계 1위거든요. 1조 5,061억 원입니다. 1억 위안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282조 9천억 원이 이게 갑자기 2위로 밀려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요. 월가하고 경쟁을 할 만한 투자은행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가 있은 지 1년 만에 쿼타이 슈안하고 하이퉁이 합병을 하면서 뭐 중국판 골드만삭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형 초대형 정권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국 자본 역사상 최대 사건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건 터졌다 이 말이 중국 자본 역사상 이렇게 큰 대형 투자은행이 이게 정권사가 탄생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런 정권사가 탄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여러분 합병이 이렇게 좀 쉬웠던 것은요. 아무래도 이게 쿼타이 슈안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분의 3분의 1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의 3분의 1이. 하이퉁은 지분의 20%가 공산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유기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합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시진핑 지시 1년 만에 중국 자본 역사상 최대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이게 중국판 골드만삭스가 터졌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와,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에 맞설 초대형 정권사라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형 정권사들도 서로 합병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은 중국 경제에 저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자본 역사상 최대 사건이 벌어졌지만 반대로 중국의 구조조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역사적 사건이 터졌다. 이 말로도 저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소 정권사들도 합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주가 솔직히 개박살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여러분 2024년 2월 5일에 2702.19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9월 6일 현재 보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765.81입니다. 다시 또 떨어지게 생겼어요. 2020년 팬데믹 때 보세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2745.61을 기록하면서 최악에 빠졌었거든요. 지금 2월 5일에 더 최악에 빠졌었잖아요. 2702.19로
그런데 9월 6일에 2765.81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중국에서. 더 이상 중국에서 사업 못하겠답니다.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마이너스 50억 달러가 빠져나간 마이너스 50억 달러예요. 2021년에 3,441억 달러가 들어오던 것이 2022년에 1,802억 달러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330억 달러로 줄었거든요. 10분의 1토막 난 거죠. 그런데 올해는 6월까지 오히려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 다 철수한다는 거예요. 철수한다. 자본을 가지고 나간다는 뜻이 자본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최악을 치닫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이 진짜 지금 생각보다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은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돈 풀 준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중국은행의 지급 준비율은요 역대 최저입니다. 2024년 2월 5일 기준으로 10%거든 10%. 10%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급 준비율이. 여러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예금 총액 대비 현금 준비 비율을 지급 준비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예금 총액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또 낮춘다고 합니다. 또 낮춘다고 해요. 이거 아마 조만간 중국은 돈을 풀기 위해 또 낮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낮춘다는 신호까지 보내는데도 여러분 주식시장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돈 풀든 안 풀든 중국 경제는 지금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다시 17%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시장은 더 위험해진다. 외국 자본도 빠져나간다. 심지어 성장률은 올해 5%는커녕 4.5%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중국도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유럽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중국 경제가 좋아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유럽 경제가 좋아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유럽 경제도 나쁘고 중국 경제도 나쁘고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적게 한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 경제에서 버티고 있는 게 수출이 유일한데 이게 내수나 투자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출마저도 꼬꾸라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히 섬뜩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이 말은 골드만삭스 중국판 골드만삭스가 만들어졌다. 쿼타의 쥐안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구조조정하는 거네. 결국 중국은 이게 정권사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 이미 말입니다. 제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이게 한마디로 통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중국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점점 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나쁘다는 이야기죠.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세계 경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지표 자체가 침체라는 지표가 많으니까 그게 더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